나는 미술 작품이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거리를 거닐다 예쁜 집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멈추게 되고 집 앞 계단에 놓인 예쁜 화분들을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상상해 보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정리정돈도 꽤 잘했고 깔끔하게 정돈된 집을 참 좋아했었던 것 같다. 이런 나에게도 집안 곳곳을 마치 폐허가 된 듯 서늘하게 방치해 둔 때가 있었다. 깊은 우울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때, 나의 집은 온갖 짐들로 가득했고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었다. 나는 원래 정리정돈하는 것도 집 꾸미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우울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 보니 그 어떤 의욕도 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나의 내면은 부정적인 생각들만이 가득해서 내가 머무는 곳의 환경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실제로 우울증의 시작은 무기력한 마음뿐 아니라 지저분한 주변 환경도 영향이 있다고 한다. 가끔 뉴스에서 일가족이 자살한 가정이나 고독사를 한 곳을 보면 하나같이 집이 짐들로 가득 차 있고 지저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의 청소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한 어려운 현실 속에 공간의 지저분함이라는 부정적 에너지까지 가득 차게 되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감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솔직히 나 역시도 직접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청소와 정리의 힘을 믿지 못했었다. 예전에 청소력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청소부터 하라는 조언을 했다는 저자의 글을 봤을 때 솔직히 청소와 금전적인 운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데 지저분한 것을 청소하며 부정적 기운도 함께 청소되는 듯한 청소력을 나는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실로 청소 능력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어지러운 집에 힘없이 있던 어느 날 유독 집안에 많은 물건들이 눈에 거슬렸다. 그때 우리 집은 복잡한 나의 마음만큼 잡다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집안이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오랜 시간 잠자고 있는 물건들이 많다는 것을, 수많은 물건들이 쌓이도록 방치해 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구석구석 쌓여있는 그런 물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몰려왔다. 분명 물건마다 용도가 있어서 샀던 것이고 이유가 있어 집 안으로 들인 것일 텐데 그 순간 그런 물건들이 다 고물로 보였다. 옷장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을 비롯해 입지도 않는 옷들로 무너져 내릴 정도였는데 마음이 허하고 힘들 때 쇼핑했던 그런 옷들이 모두 다 쓰레기로 보였고 내가 저 쓰레기들을 사서 모았다는 게 한심하기만 했다. 순간 나는 그런 답답한 짐더미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졌다. 그렇게 나는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변화를 위해 일단 나는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다. 몇 년간 입지 않고 보관만 해두었던 옷과 신발들을 정리했고 오래되거나 읽지 않는 책장의 책들도 과감하게 비워냈다. 또 같은 종류의 물건은 딱 하나씩만 남기고 모두 처분했다. 버릴지 말지 고민이 많이 되는 물건은 일단 처음에는 상자에 넣어두었다가 며칠이 지나도 필요 없음을 알게 되면 과감히 버렸다. 물건들을 과감하게 처분하다 보니 물건 더미의 방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공간이 깨끗해질수록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내 마음 또한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마음의 평정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면 나는 버리고 정리부터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마음 안정에는 정리가 필수임이 틀림없으니 말이다. 아침에 창문부터 열어 환기를 시키고 오염된 곳을 청소하면 마음이 정화된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은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 생활의 순환 또한 원활히 해주는 기본 바탕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공간 청소가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되어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 호텔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한다.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호텔에 머물면 큰 안정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말끔한 호텔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물건을 하나둘 두다 보면 어느새 복잡하고 물건이 쌓여있는 어지러운 공간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공간이든 꼭 필요한 물건들만 간소히 갖추고 단순하고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호텔 못지않은 깔끔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집은 마음이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지 온갖 물건들이 넘쳐나는 마트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물건을 처분하며 그동안 나는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산 물건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꾸미고 예쁜 것에 꽤나 관심이 많았던 나는 성인이 되어서도 예쁜 옷과 장신구 등을 사는 것을 극에 달할 만큼 좋아했었다. 항상 외부에 비춰지는 내 모습에 신경을 썼고 그것을 사기 위해 돈을 벌고 사는 생활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 것들에 열정적이었다. 보여지기 위한 삶을 살던 시절이었다. 그때는 사고 싶은 걸 사고 많은 소비를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 생각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부자라 생각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그렇게 수시로 구입하고 가졌음에도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고 어딘가 마음이 항상 허전했다. 그런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예쁜 옷과 가방을 아무리 사들여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었다. 아니 오히려 외부 모습에 신경을 쓰는 나의 그런 삶은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과 좌절을 느끼게 했다. 되돌아보면 나는 꽤 오랜 시간을 돈이나 명예, 지위 등 세상이 인정하는 것들에 집착했고 내가 어렵게 쌓아둔 것들을 한순간의 실수로 잃어버릴까봐 매일 지키고 점검하고 관리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리는 삶이었지만 늘 모자라는 헛개비 같은 삶이었다. 그런데 미니멀한 삶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며 내 삶의 가치관은 크게 달라졌다. 물질만이 부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 진정한 부는 평화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하고 사느라 정작 필요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 물질 세계의 노예가 될수록 자신의 존재 가치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내 안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온다.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된 욕심에 집착했는지 모르겠다. 단순한 삶을 결정하고 생활을 변화시키자 단순화된 삶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생각보다 더 많았다. 일단 물건을 사고 관리하는 데 쏟아붓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지금 내가 사계절 통틀어 즐겨 신는 신발은 단 2켤레에 지나지 않는다. 옷도 몇 벌 되지 않는다. 옷장도 신발장도 그저 여유롭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사를 다닐 때마다 추억의 사진이 담긴 앨범들을 끙끙 이고지고 다녔었지만 사진과 액자도 전부 정리했다.
이제는 남기고 싶은 것은 디지털로 저장해 두거나 핸드폰에 저장한다. 먹는 것도 최대한 단순화해서 먹으려 하는 편이다. 물건뿐 아니라 만나는 지인도 많이 정리되어 인간관계 또한 단순해졌다. 생활이 단출해질수록 불필요한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일상의 전반적인 것들이 단순해지다 보니 남들은 바쁘다고 허덕거릴 때 나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유 또한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 모두가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 그러나 미래의 행복만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이라 정작 오늘의 행복은 느끼지 못한다. 나도 그랬었다. 행복은 항상 저 멀리 있다고만 생각해 주변의 작은 감사를 누리지 못했고 재산을 축적하고 물건을 샀을 때만 행복하다고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더 사고 싶고 더 많이 가지려고만 했던 삶은 타인에게 하나라도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낮은 자존감이 남들에게 잘 보이고만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었다. 한마디로 물질적인 욕구에 허덕이는 삶은 결핍된 내 마음의 표출이었다.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좋은 평가에 목매느라 참으로 피곤한 삶을 살았었다. 그런데 집착하던 그런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다 보니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지 않음에도 나는 풍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낡은 생각과 물건들을 비우며 지금 있는 그대로 살기로 했더니 물질적으로 풍족했을 때보다 마음은 더 평화로워졌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했기 때문에 돈도 그만큼 많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보이는 대로 사고 비슷한 것들을 사고 또 사는 생활이었겠지만 이제는 정말 나에게 설레임을 주는 것만 사고 싶은 걸 보면 소비 문화도 꽤 많이 변화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또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못난 습관을 버렸더니 누가 어떤 고가의 옷을 입었건 유행하는 신상 가방을 들었건 관심도 없고 질투도 사라졌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롯이 나에 열중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이처럼 단순하게 살다 보면 남에게 과시하지 않고 살아도 언제나 풍족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풍요로움은 마르지 않는 풍요다. 예전에 나는 건강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몸에 좋다는 것을 이것저것 사들이고 다 먹기도 전에 또 사놓고는 구석에 두었다가 버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주 먹었던 진통제도 아예 먹지 않는다. 오랜 시간 달고 살았던 그 수많은 약을 끊고 나니 오히려 더 활력이 넘치는 가뿐한 몸이 되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을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식사나 운동에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다 보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되찾은 듯한 느낌이다. 뭐든 무리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현재의 내 모습이 꽤나 만족스럽다. 티셔츠 하나만으로 풋풋하고 예뻐 보이는 게 젊음이라면 늙음은 그 자체로도 연륜이 주는 고상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연출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외모도 마찬가지다. 나의 얼굴도 체형도 세월을 따라 변해가지만 이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굳이 젊게 보이려 애쓰지 않으니 오히려 편안하다. 조금 못나 보이면 어떻고 조금 더 예뻐 보이면 어쩔 것인가.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흐르는 세월에 따라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삶이 아닐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부자를 꿈꾼다. 누구든 멋진 집에서 잘 살고 싶어 한다. 나 역시도 한때는 큰 꿈을 갖고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성취를 이룬 적도 있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족했을 때보다 단순하게 사는 지금이 마음은 더 평화롭고 행복하다. 정말 갖고 싶은 것만 남게 된 매우 만족스러운 삶이다. 좋아하는 물건은 꼭 가져야만 한다고 못난 욕심을 부린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바라보는 기쁨도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집이라는 공간을 나의 욕심이 담긴 물건으로 채웠다면 이제는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애정을 주며 살고자 한다. 항상 마음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사람일수록 예전의 나와 같이 많은 짐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마음이 조급하고 하루 종일 바쁘다고 외치는 사람에게 나는 일단 정리부터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복잡한 것들을 버리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삶에서 분명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집착에서 벗어남은 변화의 시작이다. 먼저 물건으로부터 벗어나 보자. 집안을 둘러보며 필요없는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는 것이다. 불필요한 물건도 어지러운 환경도 의미 없는 관계도 말끔히 정돈하고 나면 시간과 공간의 여유가 생겨남은 물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단순한 삶이 주는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